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이슈가 있는 금요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키워드 볼까요? 네, 의사 대신 간호사.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의사들에게만 허용됐던 진료 업무 일부가 맡겨졌죠, 오늘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가 98개 이제 진료 항목을 일일이 다 특정을 하면서 이제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 이렇게 간호사의 숙련도, 예. 자격에 따라서 어떤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일일이 다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이런 내용의 지침이 예. 오늘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이 된 건데요. 지침에 따라서 간호사들 모두 응급 상황에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 약물 투여, 혈액 같은 각종 검체 채취, 또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이런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자격 시험을 통과한 전문 간호사라든지 PA 간호사라고 부르는 이제 전담 간호사라면 간호사요? 네, 예. 위임된 검사와 약물을 처방까지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음. 수술 부위 봉합 같은 시술도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의사에게만 허용됐던 것들인데 이제 맞습니다. 오늘부터 간호사들이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침을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간호사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이 법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꺼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료법상으로는 사실 간호사들이 이런 진료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막혀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때가 때이니만큼 이제 아무래도 의료 공백이 너무나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어쨌든 이런 업무 부담을 계속 나눠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주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지침을 명확하게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줄여준 겁니까?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의료법이 더 우선되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향후에 혹시라도 이제 의료 사고에 따라서 이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경우에는 병원장이 최종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처벌 유무를 떠나서 예. 간호사들이 고발이 될 소지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겁니다. 간호사들로서는 그래서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지침이 나온 이후에도 결국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나 이번에 이제 허용된 진료 항목들을 보면 좀 고난도 진료 항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전문 간호사랑 전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비위관 삽입 행위가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예.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져서 사망 사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간호사들로서는 이 시술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정부 지침을 따른 간호사들이 향후에 혹시 뭐 법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한의사협회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들만의 이 고유의 영역이 계속해서 이제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간호사의 이제 불법 의료 행위가 일상화되면서 그리고 양성화되면서 이 모든 의료 현장이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단체에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건 이번 조치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진료 독점이 계속해서 깨져나가고 있는 것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도요. 지금 이제 이런 의료 공백 사태가 나오기 전에도 병원 가서 진료를 보시다가 이건 의사가 하는 영역 아닌가? 근데 간호사가 하네 이런 생각들 하신 적 분명히 예. 있으실 거예요. 편의상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제가 아까도 이제 PA 간호사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 진료 전담이라는 의미의 PA 간호사, 뭐 이 진료 지원 인력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의사들이 하는 진료 업무를 일부 나눠 맡고 계신 분들이 분명 히 현장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직역인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PA 간호사가 그럼 얼마나 되느냐 이제 좀 집계를 해봤더니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전국적으로 한 1만 명 이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1만 명이요? 만 명? 네,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 현장에는 존재하는 인력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럼 겁니다. 이런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지침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이 전담 간호사를 의미하는 이제 PA 간호사, 이 전담 간호사라는
등장하는 용어가 지침에 등장했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함으로써 예. 제도적으로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이들의 업무 범위를 정해줬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그럼 PA 간호사가 합법화될 수 있는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간호사들은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추진했다가 폐기된 간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참에 이걸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얘기가 간호사들 사이에서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이 간호법 이야기로 굉장히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간호법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이제 의료법상에 정의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 이제 간호사들은 의료법으로 이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간호법을 통해서 이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 범위도 정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미 한 3년 전부터 논의가 좀 이루어졌었고요. 실제로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3년 전에 좀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심지어 이 본회의 통과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폐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의사들이 왜 반대를 했느냐 이제 그 근거가 이 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개원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뭐 불법 시술할 수 있고 불법 처방이나 무면허 수술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은 생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간호사들의 진료 업무 투입이 이제 한시적으로 예. 좀 허용이 되는 것을 좀 계기로 해서 간호단체에서는 간호법 제정 얘기를 그럼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시적인 허용이 제도화로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볼까요? 근친혼 금지 어디까지? 법무부가 친족 간의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촌이 누군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머리가 이렇게 백지 상태가 될 것 같은데요. 8촌이라고 하면 이제 고조 할아버지를 공동 조상으로 하는 나와 예. 같은 데의 자손을 말해요. 근데 요즘 8촌을 만나는 자체가 상당히 드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 8촌 이내에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했다. 무효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헌재가 8촌 이내 친족이 이제 혼인을 하더라도 무효로 하는 것은 가족 해체를 막겠다는 이 본래 법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헌법 불합치로 판단을 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법이 무효화가 되는 거고 입법 공백이 생겨버린 것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공백을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정부가 검토하는 안대로 가면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5촌 이상부터는 뭐 근친혼이라고 보지 말자. 그러니까 4촌 이내까지는 계속 이제 금지를 하되 이 5촌 이상부터는 이제 풀어주자라는 주장을 하고 이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용역 보고서를 맡겨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내용들을 좀 검토를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이 범위를 넓혀주는 것까지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반대에 좀 부딪히는 측면도 분명히 어떤 있습니다. 반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하는 대표적인 측이 이제 유림, 이제 성균관 예. 유림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전통을 좀 수호하시는 이 분들이신데요. 가령 이제 이렇게 이 근친혼의 범위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좁혔을 때, 예. 그러니까 5촌 이상의 결혼을 이렇게 허용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5촌이면 이제 보통 당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정도면 왜 이게 가까운 가족이 아니냐 이런 결혼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법무부가 이제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예. 결코 이제 이 근친혼을 이제 5촌 이상의 결혼을 장려한다라든지 뭐 허용해서 뭐 더 이제 독려한다 이런 차원의 지금 법 개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혼인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약들, 예. 국가가 이제 제약을 주는 것들을 좀 최소화하자. 그리고 개인의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자. 그러니까 자유를 좀 더 허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예. 뭔가 이 근친혼 기존에 이제 근친혼이라고 했던 사례들이 늘어난다라고 보기보다는
개인들이 뭔가 더 이 결혼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편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유림 듭니다. 쪽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이게 네. 정부의 검토안 조차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는 좀 보수적인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렇게 8촌 이내로 이렇게 넓은 범위로 이제 근친혼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예.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국들 좀 보면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 아예 인척 간 혼인 금지 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요. 그나마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 좀 사례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3촌 이내의 반개 혈족, 뭐 중국, 필리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직계 혈족과 이 4촌 이내 반개 혈족 혼인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뭐 논의가 일단 시작이 됐으니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소식 가보겠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형. 우리나라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예. 이제 이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이제 지난해 3월에 체포가 됐고요.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현지에 구금 중인데요. 어디로 이제 결국에는 이 인도가 될 것이냐가 이제 아주 큰 관심사였는데 미국으로 갈 뻔했잖아요. 네, 사실 보름 전에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권 씨가 항소를 제기를 했고요. 이 항소법원에서 이 판단을 했을 때 재심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령을 해서 고등법원이 다시 재심리를 한 결과 이것은 한국 송환을 하는 것이 규정상 맞다 이렇게 규정상?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예.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느냐 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미국보다 먼저 접수됐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규정에 따라 한국에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법무부에서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이제 강한 의지를 이제 피력을 한 거죠. 미국 내에서도 사실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 아주 상당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성명까지 내서 우리 계속 이걸 인도를 추진하고 있으니 뭐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엔 마지막 최종 승인의 권한은 이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법무장관이 지금 이제 최종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맞다 내지는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맞다 판단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네. 미국 송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맞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이 고등법원 심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이 법무장관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국내 피해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어떤 결과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있는 금요일에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